내 어둠을 태워 빛을 보여줄게. 긴 포물선을 그려 길을 내어줄게. 네가 어디 있든 고개 들어봐. 난 작은 조각까지 널 비출게. 작당 모임 첫 번째 모임 시작. (8월 27일) 일요일이 시작됐고요. KBS 쿨 FM 특집 방송 작당 모임 첫 번째 모임 첫 곡으로 샤이니의 더 필링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당 모임 DJ를 맡은 멜로망스의 정동환입니다. 갑자기 이건 무슨 프로야 하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KBS 쿨 FM에서 준비한 특집 방송이고요. 세계인들을 사로잡은 K-POP, 한번 들으면 귀에 꽂히는 그 매력적인 가사들을 누가 어떻게 썼는지 작사가분들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부터 5주 동안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시간 밤 12시에 찾아오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방송 후기나 하고 싶은 말 편하게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KBS 라디오 어플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이 방송은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쿨 FM 채널 팟캐스트에서 작당 모임 검색하시면 방송보다 더 긴 풀 버전까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투명하게 얼려 와삭 깨물어 먹는 여름의 청량한 소년들이 동화의 첫 문장처럼 또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고요. 소년을 넘어서서 갇혀있던 틀을 깨부수는 강렬한 모습으로 사건 현장을 헤매는 탐정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노랫말에 환상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가 조윤경 작사가님과 함께합니다. 작당 모임 첫 모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POP 작사가 조윤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정말 저도 오늘 너무너무 귀한 자리여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 안고 왔는데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작당 모임 저희도 오늘 처음 모인 거라서 아직 어색하고 굉장히 좀 서툴지만요. 작가님과 함께 작사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 K-POP 좀 듣는다 하면 작가님 이름을 한 번쯤은 보거나 듣게 되거든요. 소녀시대 파티, 더보이즈의 스릴라이드, FX의 츄, 레드벨벳 러시안 룰렛, 보아의 Listen to My Heart, 샤이니의 셜록. 와, 이 방금 나온 곡들이 다 작가님 작품인 거죠? 네. 사실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몇 곡 정도 작업했는지 한번 세어보셨나요? 요즘은 이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어플에서 신탁 현황을 확인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지금 등록된 곡이 딱 5곡 모자라는 300곡이에요. 와. 그래서 지금 그냥 저 혼자의 초목표로 올해 조금 더 힘을 내서 300을 한번 찍어볼 수 있을까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8월 안에 찍으실 것 같은데요. 와, 저도 한 300곡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미 넘기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뭐 MR이라든지 네. 이제 뭐 편곡 리메이크라든지 이런 곡들을 포함해서 300곡 정도가 되는데 작가님께서는 정말 그냥 순수 작품 지금 정혜원이시잖아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귀한 분이랑 함께 있어서 저도 약간 말을 아까부터 계속 더듬잖아요. 아니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쌓인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또 어떻게 작사를 해오셨는지는 잠시 후에 또 얘기 나눠보고요. 아까 작가님 소개 멘트로 샤이니 노랫말과 더보이즈 노랫말을 섞어 소개했거든요. 네. 작가님 하면 여름, 소년,
청량, 판타지 뭐 이런 쪽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특별히 곡을 막 편식해서 작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동원님께서도 뭐 그런 편차가 조금 있으시겠지만 할 때 유난히 조금 더 신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빠르게 작업이 물 흐르듯 진행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럼요. 저는 약간 이렇게 여름이었다 이런 곡을 작업할 때 조금 더 신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정말 참 너무너무 이런 청량하고 상큼한 곡들이 많은데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가사를 제대로 탐구한다. 가사 탐구 생활. 어떤 의미로 썼을까? 노랫말을 탐구하고 분석해봅니다. 먼저 첫 곡은 샤이니 투명우산입니다. 2016년에 발매된 정규 앨범 5집 원 오브 원에 수록된 곡입니다. 수록곡이지만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졌고요. 또 팬들이 사랑하는 노래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혹시 이게 어떻게 쓴 가사인지 좀... 이 곡은 개인적으로 작사가로서 네. 감정을 싣는 법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게 됐던 계기가 된 곡인데요. 이게 가사에다가 뭔가 메시지를 담는데 화자와 나를 분리시킬 것인가 아니면 얼만큼 이입할 것인가 얼만큼 나를 불어넣을 것인가 이런 게 항상 조금 저는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일을 좀 가르쳐 주셨던 선배님께서 본인이 본인 글을 쓰시면서 감정에 취해서 막 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사실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또 그 선배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작가가 자기 감정, 자기 스스로도 감정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감정을 글에 불어넣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감정에 공감이 될까? 라는 이야기를 그때 선배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발라드 가사나 뭐 이런 이별 가사나 이런 거 쓸 때도 정말 완전 T로서 정말 메마른 눈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잠깐 정말 T세요? 네, 저는 굉장히 T예요. 아니 가사를 보면 완벽한 F로 저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네, 놀랍게도 T고요. 근데 이 가사를 쓸 때 제가 이걸 다 쓰면서 약간 조금 감정이 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가 중간에 이걸 울어버리면 이거를 완성을 못할까봐 이렇게 부들부들하면서 끝까지 이걸 참으면서 쓰고 이걸 다 써서 저장을 해서 보내기까지 누른 다음에 침대에 엎드려서 이렇게 삐 울었던 가사예요. 근데 그 시간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이만큼 슬퍼야 혹은 내가 쓸 때 이만큼 기뻐야 이게 들으시는 분들한테 내가 느꼈던 슬픔의 반이라도 전달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화자랑 나를 꼭 반드시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가사라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약간 선생님 같은 곡으로 저한테 남아있어요. 아니 저도 작가님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저도 ISTJ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계산적으로 저도 곡을 쓰는데 작가님께서도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을 딱 받으면은 이거에다 먼저 곡을 먼저 느끼는 이렇게 막 그런 시간보다 일단 되게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되고 이걸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마 뭐 TJ한 그런 구석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막상 쓸 때는 좀 더 감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좀 공통점이 있으니까 또 되게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곡에 또 부제도 달려 있어요. 부제가 Don't Let Me Go잖아요. 보시면은 사실은 이 우산을 쓰면 상대방이 안 보여야 되는데 투명 우산이라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투명 우산이 나에게는 상대가 보이게 하는 기능이지만 상대에게는 내가 씌워준 우산이 또 안 보이게 되는 그 투명함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는 우산이 되고 싶었던 그냥 단순한 1차원적인 우산이 되고 싶었지만 내가 비록 너랑 헤어진 뒤에도 이 내가 건네주는 투명한 우산이 네가 나를 비록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헤어진 후에도 네가 젖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가사를 조금 제대로 지금 해석을 들은 게 저도 지금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T의 마음을 움직인 일단 이 주제가 너무너무 굉장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딱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우산을 잘 안 챙기고 다녀서 편의점에서 산 투명한 우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약 5,000원 정도 하는. 아, 네, 그렇죠. 싼 거는 3,000원에도 살 수 있는 그렇죠. 투명한 우산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걸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나 그런 감정들을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나에게 톡하기로 보내놨다가 가사를 쓸 때 하나씩 끄집어내서 쓰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가사예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오브제가 이렇게 또 귀한 가사로 탄생이 되니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또 그 가사 중에 한 부분인데 마지막 인사를 대신해 내민 투명한 우산에 잊지 못할 너의 뒷모습도 가릴 수 없는 걸. 또 눈을 감는 이 시간도 내겐 아까워. 앞을 가리는 이 비가 투명해서 고마워. 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투명 우산으로 이렇게 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인데 또 이거 좀 잠깐 언급하고 싶은 거 있는데 네네. 지금 읽어주신 부분 중에 눈을 감는 이 시간도 내겐 아까워 앞을 네네. 가리는 이 비가 투명해서 고마워 이 부분은 샤이니 멤버분께서 적어주신 랩 가사예요. 근데 지금 가사지를 동아님도 보시면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 가사가 전부 다 한글로 나온 가사거든요. 네, 근데 그렇네요. 작금의 케이팝 시대에 한글로만 이루어진 가사를 뽑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어렵죠. 네,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멤버분들과 랩을 어떻게 써주세요 라든지 그런 조율을 전혀 안 하고 쓰는데 민호님도 그렇고 키님도 그렇고 네. 전부 랩 가사에 영어를 굳이 안 섞어서 깔끔하게 한글로만 떨어지는 가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가 이 전체적인 톤을 유지하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소름 끼치도록 두 분의 센스와 그런 거에 너무 감사했던 가사라서 네.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언급할 자리가 없었는데 마침 오늘 여기서 또 투명우산 이야기를 좀 길게 할 수 있게 돼서 네. 자리를 빌어 샤이니 키님과 민호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우리 샤월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샤이니 투명우산 가사 중에서 작가님께서 조금 뽑은 최고의 한 줄이 있을까요? 항상 첫 줄이 제일 어렵거든요. 저는 딱 펜을 딱 잡는 그 처음 순간 시작하는 그 그림이 조금 어려운데 이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벌스 원 들어가는 그림처럼 우린 만나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그려가듯 함께 했었고 이 부분을 만드는데 제가 공을 되게 많이 들였던 곡이어서 조금 애착을 갖고 있어요. 뭔가 이 비라는 소재와 수채화 같은 그런 물 속성의 이런 느낌들이 참 예쁘게 맞아 떨어지도록 제가 신경을 좀 썼던 부분이어서 분위기를 잡아주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요. 야, 왠지 오늘 저도 너무 작가님한테 많이 배워갈 것 같아요. 제가 배워야죠. 오늘 정말 귀한 가르침 많이 오늘 받겠습니다. 가사 탐구 생활 두 번째 노래는요, 샤이니의 Everybody입니다. 처음 이 곡 멜로디를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장면이 뭔가 밤에 이루어지는 놀이공원의 퍼레이드였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샤이니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물론 되게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샤이니 하면은 느껴져서 딱 처음 접하는 그런 표현이 너무 자유로운 우리를 봐 자유로워 같지만 샤이니한 그런 이면에 그 한 꼬집에 약간의 톡 쏘는 포인트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포인트가 저는 샤이니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퍼레이드 중에서도 그 놀이공원에서의 그냥 행복한 그런 모습에다가 플러스해서 약간의 칠한 약간 좀 그런 느낌이나 아니면은 약간 으스스한 그런 느낌이 묻어나면은 좀 더 매력이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피리 보는 사내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동네의 어린이들의 그 그림이 동화 안에서는 마치 아이들이 되게 신나는 축제를 즐기듯이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납치잖아요.
그러니까 홀려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오싹한 그런 구석이 요 그림하고 좀 제가 찾고 싶었던 그림하고 좀 잘 맞아서 네.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캐릭터를 살짝 불어 넣어봤죠. 아하. 와, 이것도 정말 아이디어 출발이 너무너무 참 신기하고 재미난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이 샤이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 작곡가들한테도 샤이니 음악은 굉장히 좀 진보적임을 되게 추구하고 되게 코드웍이라든지 멜로디라든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쵸. 되게 조금 현대적인 것들을 많이 좀 가져다 쓴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가사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하시나 봐요. 언제 들어도 촌스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팀이 또 샤이니이기도 한데요. 네네. 심지어 그 옛날에 나왔던 누난 너무 예뻐 같은 곡이나 네네. 로미오나 막 이런 곡들도 지금 들어도 촌스러움이 하나도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지금 종종 막 이렇게 오디션 프로 같은 데서 커버 무대를 하잖아요. 네네. 지금 그 곡으로 컴백해도 그냥 네 하고 들을 수 있을 만큼 맞아요. 되게 맞아요. 세련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사 쓸 때도 뭐 이를테면 요즘 나오는 유행어라든지 그런 거는 최대한 이렇게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언제 들어도 그러니까 이 곡은 분명히 내부에서도 10년 후에 들었을 때 또 촌스럽지 않을 곡을 뽑으신 것일 거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좀 저도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런 최근 유행어들을 일부러 쓰는 작가님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최대한 좀 배제하려는 모습이 참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그런 게 필요한 팀의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부에서 그거를 요구하신다면 저도 막 신조어 찾는 부장님처럼 그걸 찾아서 어떻게든 뭐 요즘 어떤 게 좀 유행이 있나 뭐 어제 처음 들은 꾸안꾸 같은 거 그렇게 막 가사에다가 집어넣어서 네네네. 뭐 필요하면은 저도 쓸 거예요. 근데 네네. 일단 이런 샤이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팀은 아니니까 그렇죠. 배제를 하는 거죠. 참 또 이 곡에서 또 후렴구가 Everybody Everybody 이렇게 계속 좀 반복되고 네. 좀 중독적이게 계속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좀 후렴 가사는 누구나 좀 따라 부르기 쉽게 또 그렇게 쓰시는 편인지 또 아니면은 또 시간을 좀 많이 들이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후렴을 쓸 때 네. 항상 딜레마가 새로울 것이냐 익숙할 것이냐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에브리바디 같은 경우에는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또 이런 걸 쓸 때도 이게 한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 이게 사실 작사가로서 언제나 고민인 포인트예요. 그런데 구조상 이 단어를 반복하라고 구성되어 있는 데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곡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훅송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딴 거 다 차치하고 하나는 확실하게 하는 것은 가창했을 때 입안에서 덜그덕거리지 않게 하는 거. 그거 하나는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입안에서 덜그덕거리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렇다면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지 않게 하는 거라든가 네. 뭔가 발음이 이렇게 유음으로 흘러가는 게 잘 붙는 노래가 있고 데모 자체가 좀 각이 서 있어서 이렇게 파열음, 치찰음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제가 구분을 해서 후렴을 구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입과 소리와 공기를 다 써서 가창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이게 입 안에서 소리를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안 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는 편이에요. 정말 말씀을 나눌수록 T에 가까우신 거 맞습니다. MBTI T 성향에 굉장히 가까우세요. 또 그리고 또 저 에블바디에서 또 작가님이 생각하는 키포인트 또 가사 한 줄 좀 뽑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좋아하는 가사는 후반쯤 갔을 때 아침이와 다시 어른의 지친 가면을 써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밤을 간직한 채 이 부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밤의 축제가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것으로 남겨졌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또 저렇게 지루하게 돌아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퍼레이드가 나를 오늘 하루를 또 한 번 이렇게 지루함 속에 나를 맡겨도 어깨가 처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억 한 조각 같은 비밀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사는 게 재밌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좀 좋아해요. 저도 지금 이렇게 가사를 봤는데 어른의 지친 가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지친 가면. 저도 혹시 좀 약간 아이디어를 얻어도 될까요? 지친 가면. 그럼요. 방금 저도 뭔가 가슴에서 왔습니다. 지친 가면. 뭔가 가리는 건데 이게 지쳤다. 어른인 척 하지만 네. 사실 내 안에는 꿈을 꾸고 홀린 듯이 따라가던 그 아이가 아직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남겨놓고 싶었어요. 네. 아무래도 K-팝을 이렇게 제가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실제 나이에 비해서 사고방식이나 정신연령이 좀 멈췄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면 좀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른스럽게 굴어야 되는 그런 구석들을 네네. 만들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동아님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겠지만 네네. 이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의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K-팝 세계관에서 네네. 그냥 이를 때려치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혹시 작가님 아닙니다. 제가 나이를 여쭙고 싶었는데 네. 여쭙지 않겠습니다. 계속 저희는 소년소녀로 남는 그냥 22살인 걸로 합시다. 예, 22살로 가시죠. 네, 그러면은 오늘 작당모의 오프닝 곡이 지난 6월에 나온 샤이니 정규 앨범 8집 수록곡 더 필링인데 이 곡도 작가님께서 작업하셨죠. 네. 2012년 셜록부터 샤이니 노래 작업을 시작하셨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샤이니 곡을 작업할 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미지, 가사 표현 방식도 좀 달라졌으셨을까요? 어떻게? 사실 올해 합을 맞춰본 팀하고 작업을 저도 이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네.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확 달라진다기보다 곡을 받았을 때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샤이니? 해야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무릎 꿇고 데모를 받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최고의 느낌이에요. 작가님께서 어떻게 그런 자세를 취하실 수가? 아직 최고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그냥 달고 달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진짜 오래 한 팀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멤버분들도 녹음실에서 제 가사를 보시고 이걸 부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거나 저는 그 과정이 약간 제가 비록 멤버분들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약간의 소통을 하는 과정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번에 앨범 작업을 할 때 제 곡이 어떻게 잘 채택이 돼서 다시 그분들 앞에 녹음실에 이렇게 보면대에 꽂혀 있을 때 이 작가님이 다시 감이 떨어졌구나 이런 느낌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기존에 해왔던 것을 토대로 하여 부끄럽지 않은 작가가 되기 위해 좀 더 저를 좀 채찍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위치에 계신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아니요, 너무 최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루하루 한 곡 한 곡이 정말 힘들고 요새 아이돌 노래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장르도 다양해지고 너무 다양하죠. 믹스팝 막 이런 거 나오면서 곡 안에서도 구성이 너무나 다양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곡의 톤이 다르니까 가사 톤이 막 이렇게 튀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한 톤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감을 잃지 않으시고 20년 가까이 지금 기신 가는 거예요. 정말 멋지십니다. 황홀한 음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작사가들의 비밀스러운 모임, 작당 모임. KBS 쿨 FM 특집 프로그램 작당 모임 조윤경 작사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작가님이 쓴 노래 샤이니의 투명 우산 듣고 왔습니다. 가사 탐구 생활, 이번엔 다른 아티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더보이즈의 미니 앨범 6집 스릴링 수록곡 나이트메어스입니다. 작가님께서는 또 더보이즈 노래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같이 여러 작업을 하다 보면 팀 활동에 좀 애정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개의 앨범을 같이 하다 보면은 티키타카가 되듯이 이 곡은 이렇게 소화했던 팀이고 뭐 이런 모습이 좋았고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좀 쌓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지켜보다 보면은 사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덕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작사가가 이렇게 앨범 컨셉을 좀 정하는데도 좀 참여를 하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은 어느 정도 앨범마다 다른데 네네. 이 곡은 어떤 곡입니다까지 세분화되어 있을 때도 있고 앨범 전체 컨셉이 뭡니다까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곡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자유롭게 써주세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매번 다른데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엄청 구체적인 그런 리드는 아니었던 곡이에요. 근데 이 곡 자체가 일단 들어보면은 가지고 있는 톤이 좀 무겁고 좀 어둑어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받쳐줄 수 있는 쪽으로 가사를 구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옆에 부제가 흑화라고 네. 되어 있는데 Hello to my hair. 와우. 나의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네. 부럽네요. 굉장히 무섭네요. 또 같은 앨범 타이틀곡은 스릴라이드고 또 굉장히 신나고 밝은 곡인데 너무 신났어요. 작업할 때도 정말 빠르게 작업을 했던 곡이었어요. 스피디하게. 네. 또 이것도 작가님이 또 쓰시고 나이트메어스 가사에도 스릴이란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 이것도 좀 의도를 하신 건가요? 어쨌거나 이거는 한 시기에 받은 데모이기 때문에 같은 앨범에 들어갈 곡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제가 작업할 때는 제 걸로 간다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고 되게 많은 작가님들께서 가사를 이렇게 동일한 곡에 넣어서 채택이 돼야 갈 수 있는데 저는 뭐 제 걸로 채택이 되는 세계관을 상상하면서 쓰니까 그쵸. 이렇게 뭔가 유기적인 고리를 만들어는 놓는 거죠. 저는 저만 아는 거죠. 근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또 한 앨범 안에 같은 또 이런 가사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또 되게 팬들에게 또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발견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더보이즈 노래 중에 몽 시리즈 자각몽과 데이드림 꿈 시리즈는 또 내용을 연결시키기도 하나요? 자각몽이나 데이드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교적 더보이즈 초창기에 작업을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 나이트메어 같은 경우에는 몽 시리즈의 이런 제목 그대로 흑화한 버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작정을 하고 기획을 했던 곡이어서 이 데이드림이나 자각몽이나 이런 좋은 꿈들이 갑자기 이렇게 그 꿈에서 만났던 그 대상이 흑화한 그 상태를 최대한 좀 극대화해서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지점들은 조금 연결선상에 있기도 할 것 같아요. 진짜 가사가 너무 단어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거칠죠. 네, 거친데 이것들이 또 이렇게 약간의 조사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예쁘게 또 변신한 것 같고 이런 가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들어가는 게 사실 더 잘 어울리는 가사였고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아웃, 타임 체킷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짧게 읊조리는 그런 구성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한글을 붙이면은 내가 너를 약간 이런 식으로 붙어서 어쩔 수 없이 영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막다른 너란 코너, 내게 유일한 오늘. 그죠. 딱 보기에도 랩 플로우가 있죠. 좀 재밌네요. 이렇게 가사만 딱 집중해서 보는 작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사를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나이트메어스 가사 중에 작가님께서 좀 직접 뽑은 키포인트 가사 한 줄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이게 몽 시리즈의 반전 버전, 리버스 버전으로 제가 생각을 한 곡이기 때문에 이 코러스 파트 중에 독처럼 번져 내 맘 더 깊이 세뇌된 채로 매달리겠지 황홀한 꿈의 파편에 내 심장을 베일 때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가사 전체에 가장 기둥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황홀한 꿈의 파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세요? 너무 멋있다. 황홀한 꿈의 파편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정말 오늘 너무너무 많이 배워갑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 저는 방금 깊은 밤
마음속에 떠오른 문장을 적어봅니다. 작사가들의 비밀스런 모임, 작당 모임. K-팝 작사가들의 당당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작당모의 첫 회 조윤경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첫 작업을 하셨다고요. 네. 보아의 일본 활동곡 Listen to My Heart 번안 작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학생 때 작업을 좀... 이게 제가 중학생 때 이렇게 그때는 테이프 시대였지 말입니다. 예, 저도 알죠. 테이프를 그럼요. 이렇게 오빠들 테이프를 사면은 그 네. 안에 그 오디션에 응모하세요. 뭐 그런 작은 이런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네. 그때 또 추억팔이를 해보자면 외모짱 선발대회, 뭐 이렇게 댄스짱 선발대회 같은 게 있던 그 이전 시점인데요. 네네네네. 그때 부문에 작사 부문, 작곡 부문 이런 것도 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습작처럼 쭉쭉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쓴 그런 글을 네. 우체국에 가서 보냈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회사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진짜 놀라셨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제가 너무 맹하고 뭘 모르니까 네. 겁도 없이 그냥 뭐 아무거나 막 써가지고 보낸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2009년 FX의 추가 최초의 타이틀곡. 맞아요. 정말 모든 곡이 소중하겠지만 타이틀곡은 또 느낌이 좀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때는 약간 처음 입봉을 했을 때보다도 내 노래가 처음으로 TV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을 처음 한 거였거든요. 네. 너무너무 행복했고 TV에 나올 때마다 음방 이렇게 기다렸다가 화장실 일로 안 가고 계속 한 프로그램 보는 거 계속 기다렸다가 FX 나올 때까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다가 맨날 챙겨봤어요. 그러면 이제 곡 앞에 작사 조윤경 이렇게 써 있게 되잖아요. 바로 그렇죠. 진짜 얼마나 저도 근데 그 느낌 알거든요. 처음이잖아요. 네. 행복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야, 벌써 그럼 이게 14년 전이죠? 와. 근데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놀라운 게 저는 지금도 추도 그렇고 아까 샤이니 노래도 그렇고 지금 들어도 전혀 안 촌스럽거든요. 진짜 좋은 노래를 만든다는 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또 그 한 부분에 작가님도 또 한 부분을 또 담당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정말 곡을 만든다는 거는 이게 작곡, 작사 그리고 아티스트의 컨셉, 또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꽉 찬 육각형이 딱 무대에 올라왔을 때 그 쾌감이 정말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곡을 쓰시다 보면 가장 좀 빨리 작업한 곡은 어떤 곡이 있을까요? 혹은 또 오래 걸린 곡이라든가. 아까 얘기 나왔던 스릴라이드도 제가 되게 빨리 작업을 했던 편이고요. 따다닥. 네, 제가 아무래도 댄스곡을 좀 더 좋아하기도 하고 신나면은 기분이 좋아서 좀 빨리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래 걸린 곡은 일명 까인 곡 중에 그 엑소의 코코밥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를 할 때 정말 제가 그래도 짬에서 오는 바이브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사를 못 쓸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첫 가사가 신미 코코밥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번 뭔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 딱 뭐에 하나 딱 사로잡혀서 더 이상 알죠. 나갈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딱 그거를 너무나 강력하게 그 신미 코코밥에 딱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깨야 되는데 그걸 깨지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은 채로 진짜 리얼로 이렇게 훌쩍훌쩍 울면서 밤샌 거예요. 옥나.
아니 그래도 내가 이걸 몇 년을 했는데 이렇게 한 글자도 못 쓸 수가 있나 싶을 만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냥 덮고 잘 걸 왜 그때 왜 나 이거 왜 못하고 있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싸움에서 진 거예요. 근데 사실 가사를 쓰는 것도 네. 기싸움이거든요. 기세죠. 그쵸? 밀고 나가야죠. 가야죠. 대본 딱 봤을 때 왔니? 반갑다. 그래. 내가 어떻게 뭐 좀 해봐줘. 약간 그래, 이렇게 갔어야 덤벼봐. 되는데 오셨나요?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한참 가사 쓰는 게 좀 힘들었던 시기를 또 맞이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 살짝의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살짝 왔다. 맞아요. 동아님은 그런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세요? 저는 매일이 슬럼프여서. 그렇죠. 창작직 한 사람치고 뭐 매일이 슬럼프 아닌 사람이 없지만 네. 그래도 하시는 뭐가 있으시다면. 저도 그냥 뭐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너무 좋죠. 네, 내가 이래서 음악 다시 시작했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극복하는 것 같아요. 음악 들으면서. 결국에는 내가 좋아했던 노래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가 조금 결국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또 여쭤보고 좀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작가가 쓴 좋은 가사를 보면 혹시나 질투가 좀 나시는지. 저 질투 되게 많아요. 어머. 저는 정말 저를 이 2023년까지 작가를 하게 한 근원의 8알이 저는 질투고요. 질투. 저 정말 잘 쓴 작가님들 가사나 뭐 좋은 노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은 정말 너무 부럽고 다들 참 왜 그렇게들 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질투를 하시나요? 그러면 뭐 이 작가님이 다 이런 거 다 쓰셨다. 이게 작사가들끼리는 이 같은 동일한 데모를 받아서 그쵸. 같이 비딩을 한 사이잖아요. 대결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느낌이 괜찮았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 뭐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 보자고 이런 식으로 개인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 좀 발매를 기다리게 되는데 딱 받아보면은 대체로 될만해서 됐어요. 그런 거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대중분들은 딱 완성본만 보시기 때문에 이 곡에서 소화해야 되는 미션이 뭐였는지 이런 거는 모르신 채로 보지만 작가들끼리는 여기서 필요했던 수나 아니면은 뭐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와 이걸 이렇게 썼구나. 될만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네.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확실히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또 작가님으로서 또 원동력도 계속 생기고.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 또 2화 3화 또 새로운 작가님들을 모실 텐데 이 질문은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작가님들이고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적으로도 조금 친하고 정말 신뢰하고 네. 많이 부러워하는 작가님들이에요. 뭐 참 이렇게 같은 동종업계로서 정말 이렇게 경쟁한다는 건 너무너무 또 좋고 또 맞아요. 많은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훔쳐 듣고 싶을 정도로 잘 쓴 명곡 훔듣명. 이 노래 가사 정말 내가 쓴 거였으면 정말 좋겠다. 훔치고 싶을 정도로 가사가 좋은 노래를 뽑아달라고 좀 부탁드렸거든요. 어떤 곡을 좀 생각해 오셨을까요? 이거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훔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다 훔칠 수 있으면 정말 대도가 될 수 있을 만큼 많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언급할 때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소녀시대 작년에 나온 노래 중에 Forever One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이 곡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저도 역시 작업을 했던 곡이고 수많은 작가들이 작업을 했다가 모두 이렇게 안타깝지만 켄지 작가님의 거대한 파도에 이렇게 소리도 없이 이렇게 휩쓸려간 그런 곡이었는데 정말 이 소녀시대의 15주년을 기념하는 노래가 어때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켄지 작가님께서 너무나 격하게 아름답게 끌어안아 주셨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저 이 곡이 콘서트에서 소녀시대 분들이 무대를 해주시는 거를 직접 봤었는데 요거 노래 나올 때 저 또 무대 이렇게 보면서 응원봉 흔들면서 또 울었어요. 눈물이 많은 티시군요. 그게 뭔가 저 정말 건조한 사람이거든요 평소에. 근데 어쩐지 요새 코로나 이후에 다시 코로나 기간에 못했던 콘서트들을 막 하시잖아요. 보면은 뭔가 기세가
코로나 이전 시점하고 뭔가 달라요. 네. 근데 거기서 보는 뭔가 그 집단 최면 같은 느낌 안에서 약간 그 콘서트에 그 이렇게 방점을 찍는 곡들이 나오면은 자꾸 저도 모르게 울어요. 근데 특히나 소녀시대는 완전체 무대를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네. 근데 막 이 앞에 노래가 또 파티였는데 레몬 소주 넌 데킬라 난 모히또 막 이게 되게 밝고 경쾌한 가사가 나오는데 왠지 그때부터 뭔가 소녀시대 멤버분들이 막 너무 예전과 너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웃으면서 소주를 말아주시고 계신데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네. 왜 이러지 하고 있었는데 포에버원 나올 때 기어코 결국에는 이게 눈물이 확 차오르면서 전광판을 딱 봤는데 효연님이 울고 계시고 아이고 어떡해 이러면서 옆에 앉은 작가님 봤는데 옆에서도 울고 계시고 좀 옆에서도 울고 계시고 약간 뭔가 진짜 그 집단 체면에 다 왔나 봐요. 네, 다들 이게 온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게 포에버 원은 정말 진짜였구나. 그래서 되게 정말 훔치고 싶은 명곡에 넣기에 정말 이만한 곡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또 이 곡 작사가님 켄지시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켄지 작가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저는 이제 작곡가로서도 켄지 작가님을 너무너무 참 존경하거든요. 너무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시죠. 진짜요. 그죠? 네. 모든 장르를 다 갖고 계세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작가님. 네. 정말 SM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맞아요. 켄지 작가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곡 가사에서 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든지 좀 그런 인상적인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우리 꼭 영원하자. 우리 꼭 영원하자. 오, 이거를 이거 글자. 우리 꼭 영원하자. 우리 꼭 영원하자. 그거를 소녀시대가 하는 거예요. 소원들 함께. 네. 와 이게 정말 어떤 수사도 꼬맴도 없고 정말 네. 담백하게 네. 제가 이렇게 쓰는 걸 좀 주저하는 정말 날 것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제가 좀 잘 못해요. 근데 약간 좀 비율을 약간 돌려 말하시거나. 네, 근데 우리 꼭 영원하자 이거를 무대에서 그 많은 팬들 앞에서 15주년을 맞이한 소녀시대가 이야기할 때 그 벅찬 감동이 와우. 정말 제가 소녀시대 멤버분들보다 나이가 많지만 우리 꼭 영원하자라고 그녀가 이렇게 외쳐줄 때 내 언니라고 응당 대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너무 네. 그 현장에 가득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지금 작가님 눈이 되게 초롱초롱하세요. 너무 사랑하고요. 정말 이렇게 비록 뭐 일로 만난 사이지만 네. 어떤 지금 덕후의 관점에서 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소녀시대 너무 좋아요. 참 저도 어렸을 때 유리님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 싸땡월드 시절부터 네. 저희의 모든 그런 학창 시절과 또 대학생 생활을 함께 해주신 소녀시대님들께 너무 또 감사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작가님?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 네. 어제 거의 밤을 샜어요. 일할 게 요새 굉장히 몰리는 시즌이에요. 시즌 많이 바쁘셨군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팀들이 그만큼 많은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다리고 계신 분들 다 완전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좋은 데모들이 엄청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엄청 힘들어. 정말 네. 정말 힘들어.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눈썹 이렇게 된 채로 왔거든요. 근데 또 작곡도 하시고 작사도 하시는 동환님하고 같이 또 가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냥 그래 가사가 맞아 재밌지 또 이렇게 조금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즐거웠고 또 어젯밤에 그렇게 씩씩대던 저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2023년 하반기 우리 조윤경 작가님의 어떤 아름다운 가사말로 또 이렇게 순화하실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업계분들과 이렇게 되게 서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안녕과 조금은 어색한 침묵들도 너와 나눴던 평범함들이 내게는 빛나는 설렘이야. 별 볼 일 없던 평범한 내 하루에 즐거움이 되어줘. 멜로망스 찬란한 하루. (8월 27일) 일요일 KBS 쿨 FM 특집 방송 작당 모임 첫 번째 모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을까요? 저도 오늘 첫 번째 모임 갖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던 그런 귀한 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큰 가르침을 받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얼마 전에는 심지어 왕뾰루지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제 가사를 썼어요. 왕뾰루지로 가사. Like a volcano, like a volcano.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함께 해주세요. K-팝 작사가들의 당당한 이야기 작당 모임.